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요즘 결혼정보회사들이 역대급 호황이래요. 가입비가 몇백만 원인데도 상담 예약이 밀린다고 하죠. 30대는 물론이고 20대 중반 여성들도 많이 찾는데요.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20년 전만 해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직장 동료, 친구 소개, 동호회, 미팅. 특별히 돈 내고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됐죠. 근데 2026년 지금 수백만 원 내고 결혼 정보회사에 가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됐어요. 예전엔 결정사라고 하면 노처녀, 노총각들만 가입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바뀐 걸까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도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만날 곳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직장을 생각해 볼까요? 예전엔 회식하고 야근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근데 지금은요? 회식 줄었어요. 야근도 줄었고요.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업무 외적으로 친해질 시간 자체가 없어진 거죠. 게다가 직장 내 연애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잖아요. 헤어지면 어색하고 소문나고 심하면 부서 옮기거나 회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고, 그럼 친구 소개는요? 친구한테 소개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민망하거든요. 키는 175 이상, 직업은 안정적인 거, 수입은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너무 현실적이고 속물 같고 까다로워 보이죠. 근데 막상 만나면 이런 게 중요하긴 해요. 결혼을 생각하면은 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애매하게 말하게 돼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그럼 친구는 자기 기준으로 소개하고 막상 만나보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니고,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요. 친구가 소개해주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드물어요. 왜일까요? 친구가 기혼자가 아닌 이상 진짜 괜찮다 싶은 이성은 본인이 먼저 찜해두거든요. 그럼 나한테 소개해주는 건 누구일까요? 친구 본인이 관심 없는 사람, 혹은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도 거절당한 사람. 결국 남은 사람들끼리 계속 소개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한번 만나는데도 시간, 돈, 감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반복되면 지치죠. 게다가 안 맞으면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소개팅 어플은 어떤가요? 어플의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예요. 프로필이 진짠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진은 10년 전 거일 수도 있고, 직업이랑 학력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나이도 속일 수 있죠. 실제 만났더니 사진이랑 완전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곳에서는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곳이다 보니 거기서 결혼하고 연애를 안정적으로 할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게다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소개팅 어플을 하다 보면 계속 더 나은 사람을 찾게 되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만나도 계속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연애에는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밥 사주고 선물하고 기념일 챙기고 감정도 쏟고 시간도 쏟고. 20대 초반이면 괜찮아요. 연애 자체를 배우는 시기니까. 근데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요. 시간과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특히 헤어지고 나면 더 그래요. 몇 년 연애하고 헤어지면 쏟은 시간이랑 돈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죠. 후폭풍도 크고 회복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날래. 조건 맞는 사람이랑 실패 없이 갈래.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매력적인 거예요. 첫째, 신원이 확인돼요. 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소득자료까지 검증하죠. 프로필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조건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작성하면 되거든요. 키, 학력, 직업, 수입, 성격, 취미까지.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민망해할 필요도 없고 속물처럼 보일 일도 없죠. 셋째, 목적이 명확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결혼이 목적이에요. 우린 그냥 만나보는 거야. 이런 애매한 관계 없어요. 넷째, 실패 확률을 줄여줘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매칭이 안 되니까. 헤어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죠. 돈 주고 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안정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 정보 회사가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죠. 가입비만 몇백만 원이에요. 20대 중후반, 직장인한테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스펙은 완벽한데 대화가 안 통하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뭔가 끌리지 않거나 결국 직접 만나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 명 만나다 보면 조건 쇼핑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사람을 만나는 건데 마치 상품 비교하듯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요. 돈을 내고 만나는 시스템이다 보니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진대요. 횟수제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 괜찮긴 한데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예전 같으면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 괜찮네, 한번 만나볼까? 했을 사람인데 지금은 횟수가 아까워서 섣불리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만난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의식돼요. 이 사람한테 투자한 비용이 얼마지? 이 정도면 본전은 뽑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놓치게 되죠. 그 사람 자체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말, 표정, 분위기를 느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조건을 계산하고 다음 선택지를 고민하고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거죠. 결국 돈을 내서 확실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더 확신을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나왔어요. 10분, 10분 데이트, 랜덤 데이트 같은 거요. 프로필로 미리 조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직접 만나서 한 명씩 1대1로 10분씩 대화하는 거예요. 조건표 보고 거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느낌을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가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일단 연령대가 안 맞는 경우가 많대요. 30대 중후반이 갔는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대부분이거나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이 문제예요. 앉자마자 통성명하고 나이 묻고 직업 묻고 취미 물어보다 보면 벌써 시간 끝이래요. 결국 뭘 알게 될까요? 나이, 직업, 외모, 결혼 정보 회사에서 체크리스트로 보던 것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뿐인 거예요. 게다가 한 시간에 여러 명 만나다 보면 나중엔 누가 누군지 헷갈린대요. 아, 그 사람이 공무원이었나? 회사원이었나? 어떤 사람이 등산 좋아한다고 했더라? 정신없어서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결국 이것도 효율적으로 많이 만나기인 건데 피곤하기만 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기억에 남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조건 맞춰서 만나고 결혼 전제로 사귀다가도 결국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죠. 몇백만 원 내고. 예전엔 결혼정보회사는 30대 후반 노처녀, 노총각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주변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여자는 20대 중반부터 간대요. 남자도 20대 후반이면
상담 받으러 가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혼 정년기가 빨라진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왕 결혼할 거라면 연애도 실패하기 싫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오늘은 2030 연애 시장과 결혼 정보 회사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